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 해요. 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저의 새로운 게이밍 노트북, 바로 인텔 11세대가 탑재된 레이저 블레이드 15 어드밴스드 모델입니다. 제가 레이저 블레이드 노트북은 정말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 사실 스펙을 제외하면 디자인적인 부분은 매번 동일하고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리뷰를 할 때마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레이저 블레이드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 바로 감성적인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면서 최고의 스펙이 탑재된 이 모델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 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펙과 성능을 다루기 전에 레이저 블레이드의 외관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블레이드의 미개봉 패키지를 처음 개봉할 때의 느낌, 정말 여러 번 저는 경험을 했지만 매번 너무나 좋습니다. 윈도우계의 맥북이라고 할 정도로 특유의 컬러와 마감, 빌드 퀄리티는 아직까지도 제가 다뤘던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 중에서는 항상 1순위라고 할 정도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전체적으로 다 무광 블랙이지만 레이저 로고만 유광 코튼 처리를 하면서 포인트를 주고 게이밍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녹색 LED까지 적용시킨 점은 이제는 레이저 블레이드 시리즈의 가장 시그니처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하우징 또한 정밀 CNC 가공된 풀 알루미늄의 아노 다이징 처리가 되었고, 열리는 힌지의 느낌 또한 합판이 절대 들리지 않는 완벽한 무게중심으로 아주 부드럽게 열리는 구조고요. 대신 무게는 풀 알루미늄이라 약 2kg인데 초경량 노트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풀 알루미늄 하우징에 뒤에서 언급할 스펙을 감안을 한다면 정말 가벼운 무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가져온 모델은 15인치 모델인데 두께가 16.99mm로 정말 얇습니다. 레이저 블레이드 노트북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레이저 노트북 파우치에도 문제없이 잘 들어간다는 거죠. 이건 제가 리뷰했던 제품입니다. 포트 구성으로는 썬더볼트 4 2개, 전원 포트, USB-A 3.2 젠2 3개, 켄센턴 락, SD카드 리더, HDMI 2.1 포트 1개, 오디오 잭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2까지 지원을 하면서 최신 규격, 고급 연결 기능은 다 갖춰진 셈입니다. 특히 썬더볼트 4 2개를 지원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풀 HD 웹캠을 지원하며 윈도우 헬로 기능으로 얼굴 인식 잠금 해제가 가능하고 대형 글라스 유리 터치패드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글라스 터치패드는 그 특유의 차가운 느낌과 터치감이 정말 좋습니다. 소리도 정말 묵직하면서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멀티터치 및 제스처를 지원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키보드의 경우에는 레이저 크로마를 지원하기 때문에 각 키별, 개별 조명이 가능하며 다양한 RGB 효과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양쪽에 THX 오디오를 지원하는 스피커도 탑재되었고요. 230W의 전원 어댑터, 그리고 80W의 배터리가 탑재되었는데 배터리 사용 시간은 약 5-6시간이지만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전원 어댑터 연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스펙을 봐야겠죠. 먼저 이 노트북은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지만 사실 전문적인 작업, 크리에이터를 위한 노트북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일단 CPU의 경우 가장 최신 프로세서인 인텔 11세대 8코어 16스레드의 i9 11900H가 탑재되었고, 그래픽카드는 TGP 105W의 엔비디아 지퍼스 RTX 3080, 메모리는 듀얼 메모리로 구성된 DDR4 16GB 2개, 총 32GB의 램이고요. 저장 공간은 젠4 방식의 M.2 SSD 1TB가 탑재되었습니다. 램의 경우 기존 램을 제거하고 64GB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저장 공간의 경우에도 최대 4TB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젠4 방식의 M.2 SSD라는 점이고, 기존 SSD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주면서 아주 넉넉한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확실히 크리에이터를 위한 컨셉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젠4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용량 파일 읽기 쓰기 속도 또한 기존 블레이드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블레이드 15 스튜디오 에디션이랑 비교를 해봐도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볼까요? 제가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노트북이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디스플레이 때문입니다. 먼저 고주사율의 디스플레이가 아닌 4K 해상도의 60Hz OLED 디스플레이, 거기에 HDR을 지원하고 터치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즉 OLED 디스플레이답게 DCI P3 100%의 엄청난 색 영역을 보여주고 있고, 일반적인 노트북 디스플레이보다 압도적인 색감, 색 정확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주사율이 탑재되지 않은 점, 글레어 패널이라 반사가 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런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만큼 디스플레이 품질만큼은 레이저 블레이드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시청하는 용도로도 정말 최고의 노트북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블레이드도 4K OLED 디스플레이라 누구보다 이 부분을 크게 체감하고 있고요. 또한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라 사용자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노트북에 게임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4K 해상도에 60Hz이지만 고주사율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면 스펙 자체는 전부 최고 스펙으로 탑재가 되어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주사율이 굳이 필요 없는 액션, 스토리 게임을 주로 하고 작업을 주로 하면서 게임도 가끔씩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딱 적합한 스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플스 게임의 경우에도 플스5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60Hz로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빡겜 유저, FPS 게임이 아니라면 사실 게이밍 노트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 또한 4K 영상을 풀옵시 작업 없이 편집이 가능한 수준이며 4K 10분 영상을 4K로 렌더링 했을 때 걸린 시간은 약 4분 20초로 측정이 되어서 상당히 빠른 수준이었고요. 쿨링 시스템은 최상위 모델답게 베이퍼 챔버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88개의 블레이드 날개, 흑연 기반의 서버급 열 재료를 사용하였고 나노 입자 열 차단제를 사용해 핫스팟을 줄여주고 있으며 0.075mm의 83개의 핀이 최고의 열 배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도 측정을 해봤을 때 일반적인 유튜브 및 웹서핑 기준 평균 67도, 프리미어 프로 작업 기준 평균 70도, 게임 플레이 기준 평균 85도로 게임 플레이 시에는 확실히 i9 11900H라 조금 높다는 느낌이 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저번 AMD 블레이드보다는 정말 준수한 편이었고 확실히 동영상 편집, 렌더링 시에는 온도가 약 90도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소음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유튜브 및 웹서핑 기준 평균 35dB, 프리미어 프로 작업 기준 평균 37dB, 게임 플레이 기준 평균 42dB로 완전 조용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타사 노트북 대비 기준 이 정도 소음이면 진짜 조용한 편입니다. 즉 제가 봤을 때 현재 레이저 블레이드 15 시리즈 라인업 중에서는 이 모델이 가장 최고의 스펙과 성능을 보여주는 노트북이고 게임보다 작업을 주 목적으로 그리고 고주사율이 그렇게 필요 없고 가끔 게임까지 커버를 하고 싶다면 아마 이게 블레이드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모델일 겁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국내 정발이 된 상태이며 판매가 440만원이지만 런칭 특가로 중복 쿠폰, 카드 할인까지 적용을 하면 거의 420만원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9월 13일까지 구매를 할 경우 최근 초기대작 게임인 배틀필드 2042 게임 쿠폰을 제공해주고 있고 KT 게임박스 2개월 이용권도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포토 후기까지 작성을 하면 제가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랩탑 크로마 스탠드까지 제공을 해주니 꽤 비싼 가격으로 측정이 되었지만 만약 구매를 하신다면 이런 혜택을 최대한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암튼 현재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으로는 디자인과 감성, 성능까지 압도적으로 좋은 제품이지만 그만큼 절대 가성비가 좋은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